군대. 자, 이 이야기는 영원한 젠더 이슈.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로 이 질문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제 머릿속을 어떤 이제 때리고 질문이요? 있는데 이 질문이요. 이거 군대 여자를 뭐 가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해?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저는 아직. 군 가산 좀 왜 폐지를 했어야 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이렇게 제 귀를 쏙 박았던 말을 박았던 사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이제 계속 이어져 온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뭐 진보나 좌파 진영에서 징병제 얘기도 하고 네. 모병제 얘기도 하고 네. 뭐 징병제 폐지 이런 논의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군대 문제는 좌파라든지 전통적인 좌파나 진보 진영에서 이제 의제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의제를-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군대 문제는 남은 거는 군대 안에 무슨 성폭행 같은 그런 인권의 문제, 그쵸. 그다음에 비리 음.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병역 거부. 강심적 병역거부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요 정도가 어떤 사안으로서 그냥 운동이 있는 거지. 군대라는 자체. 예전에 군대는 전통적인 좌파나 진보 진영에서 넘어야 할 어떤 큰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자체가 일단 국가주의 문제, 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여러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전통적으로 가장 크게는 국가주의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평화. 우리나라 억누르고 있는 뭐 분단이나 반공으로 이어진 그 독재, 그걸 뒷받침한 한 게 이제 결국은 군대라는 시스템 돌아가는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 군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네네. 여기고 군대에 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 의제에선 사라졌고 최근에는 오히려 군대를 두고 이제 성별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랐었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청원에 10만을 넘긴 이슈가 그때 네. 군대 이슈가 아마 처음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병역법을 개정해서 남녀 여자 모두 같이 공동징병제를 하자 이런 청원이 올랐었고 거기에 많이 호응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우리만 군대 가냐, 너네도 같이 가자 라는 식의 얘기로 이제 단순화되면서 이게 또 성별 갈등의 중요한 요소고 계속 끝없이 이어진 논란거리예요. 최근에도 어떤 여성 모델 한 분이 이 군대 얘기를 했다가 또 얘기를 해서 하여튼 군대 문제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거 이게 가라앉을 수가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그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군대 그 안에서는 이게 지옥이거든요. 사실 이게 일부에 약간 그런 분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해병대 체험 같이 밥 주고 옷 챙겨주고 뭐 다 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신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 없이 누군가와 계속 부딪혀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거기서 집단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군대의 가장 예.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유의 자율성이 박탈이죠. 없습니다. 예. 자유의 박탈이라는 거가 가장 본질적인 큰 문제예요. 그럼요. 인간에게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네. 견디기가 어려운 맞아요.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굴리고 뭐 네. 행군 가고 어디 뭐 피가 나고 살이 피하라고 레페라고 레페라고 그 뛰어내리고 자체가 힘든 게 아니야. 네. 정신적 어감이 힘든 거야. 그런 거 상관없어. 오히려 행군하고 막 15km 걷고 산 넘고 막 뒤꿈치 까지고 그럼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 버리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혼자 못 가요. 둘 이상 모여가지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런 정말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목이 그래서 막히네. 핸드폰, 휴대전화를 네. 이제 쓰게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하루, 그 휴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더니 군내 폭력이 사라졌대.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막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머리 박게 하고 갈구고 따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근데 그게 휴대폰을 지급하니까 네. 군내 폭력이 아주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 대규모의 인원을 좁은 곳에 몰아놓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럼요. 크고 작은 사고가 가장 일어날 수밖에 혈기왕성할. 없죠. 네, 예. 맞습니다. 공동징병제 얘기를 하면 계속 따라오는
주요 논쟁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어떤 하는데요. 논쟁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최근에 미국의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에서 2월 24일 날 미국도 지금 남성들만 어쨌든 징병 등록을 해야 돼요. 미국은 오병제 징병 국가지만 등록을 해야 돼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내가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여성은 제외됐었는데 그걸 징병 등록을 남성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렇군요. 판결을 냈어요. 네네. 이제 연방법원은 아니고 그 텍사스 지역의 법원인데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영향력이 있는 판결이라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도 왜 여성들은 이 의무에서 제외하냐. 왜 한국은 어쨌든 여군 병력이 지금 1만 명을 넘었고요. 네. 여군이 한국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고요. 간부 비율은 여군이 5.5%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큰 게 군 가산점제 위헌 논란이 그렇죠. 있었죠. 네. 지금까지도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됐지만 새로운 보상 체계를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또 공언을 하셨어요. 납득이 갈 수 예. 있을 만한 그 보상 게임 그 휴대폰 그 정책 나왔을 때 네네. 막 비난했다가 네네. 다시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사과하면서 이제 남성들 군대에 대한 보상 문제 자기가 안을 내겠다 이런 야.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약간 완전 그쪽으로 꺾었네요.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바른미래당이 네네. 이준석, 하태경 두 사람이 20대 남성을 잡기 위해서 네네. 활로는 이거다. 그러네요. 계속 거기를 지금 돌파구다. 그렇죠. 네. 노크를 두드리고 있어요.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전당 차원으로 그러는 거는 아니. 두 사람만 그래. 예, 두 사람만. 분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김수민 의원이라고. 음. 예. 근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기름을 얻는 발언이 박주문 의원 같은 경우에 여자도 국방 의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성들이 또 분노하는 무슨 말이에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징집만 당하지 않을 뿐 국방의 의무를 의무를 지고 다 있다? 하고 있는 거다 국민으로서. 근데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내용은 없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옹호 논리인데 여성계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한다. 근데 뭐 그런 징집에 해당하는 그 병역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뭐 국방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식으로 어떤 복무에 대체하는 어떤 뭐 사회복무요원처럼 그게 뭐 내가 하는 내고 것도 있는 아니고. 종합소득세 같은 게 국방비로 이제 세금은 다 내는 빠진다. 거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어차피 취지인가요? 군필자도 다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없어요. 뭔 소리인 내용은 것이죠. 없는데 네. 이제 그 논리로 옹호하려다가 오히려 좀 비판을 받고 그랬어요. 사실 좋아요. 남자들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뭐 꿈을 꾸잖아요. 자면 제일 큰 악몽은 뭐 귀신이 나오고 뭐 내가 죽고 이런 꿈이 아니에요.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에요. 사실 제일 악몽이에요. 그거는 제가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렇죠. 저도 심지어 공익근무요원인데도 네. 다시 출근하는 꿈인데 아이고 정말 아주 제가 좀 빠져야겠어요. 알았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저도 공익이에요. 공익이야? 야야. 우리 이제 우리 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아, 워낙 그런 얘기를 존나 많이 비웃으실 듣고.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뭐 일단 죄송하다 말씀.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친구들한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네. 이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 스타벅스에서 그 연평도 폭격 사건 나고 나서 특별휴가 받은 장병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한 잔 주겠다는 이벤트를 그때 또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또 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뭐 여초랑 이제 여성들이 스타벅스에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왜 남자만 주냐고. 왜 남자만 주냐. 아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막 이 스타벅스 휴가 장병 이벤트에 대해서 네. 지만원에 비유하신 이나영 교수께서 이거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제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 저항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그 특별한 상황에 놓인 그 장병에게 하는 일시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이게 남성은 우대받고 여성은 차별받는 제도 때문에 일어난 저항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휴가 버스. 장병 네. 할머니가 이게 있군요. 유독하신데 예. 할머니가 유독하신데 표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휴가 장병이 남는 자리가 없나 버스를 계속 기웃거리니까 그 기사님이 태워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썼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또 왜 난리가 납니까?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군인을 언제부턴가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게 성별 갈등이
대도 되면서 2015년, 16년 되면서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군인을 뭐 고기방패라고 표현하기도 고기방패는 하고. 또 무슨 말이야? 진짜 그래서 못했다. 그분이 나중에 그 글을 삭제하면서 네. 아 자기 이제 악플 고만 달고 여혐이라고 욕 좀 그만해라 내가 내리겠다 이 글 지운다 너무 시달려서 그러니까 여혐이라고 막 여혐은 또 왜 나와 그게? 남성에게 잘 모르겠어요 왜 여혐이라는지 뭐 여성을 그러니까 비난한 게 뭐가 있어요? 여자였으면 안 태웠을 안 거 태웠다.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 여자, 그러니까 네. 이풀을 한 거예요. 여자였으면 안 태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선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네, 예. 그런데 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 XTVN에 그 영상 하나 있었죠. 군무새. 제목이 뭐냐면 왜 안가 무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왜 뜻이에요? 안가 무새가 뭐냐면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라고 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비하하는 말이죠. 왜 안 가 무새라고 얘기하면서 무새란 군무새라는 뜻, 말이 있잖아요. 앵무새. 군대 얘기를 앵무새처럼 계속 네. 반복하는 남성을 조롱하는 네. 이제 비하 단어예요. 그 비하 군무새죠. 용어인데 예, 군무새라고 하는데 왜 안 가 무새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라고 영상물을 하나 코미디물을 만들었는데 폭주 상태인 왜 안 가 무새와는 논리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이렇게 말하면 수복 가서 프라푸치노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논리로 대응하지 말고 걔네는 어차피 논리가 안 통한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쳐라 이걸 이제 개그로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예로 들었냐면 예전과 달라진 점은 징병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는 없는 대신 군인에 대한 보상체계 어쨌든 그것이 옳고 적절하고 이 여부를 떠나서 보상책이라고 있었던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보상책은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여성들이 존중해 주기보다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문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부상병사가 있잖아요. 그 폭탄 터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예, 그분에 대한 조롱도 엄청 났어요. 그 여초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아니 그분들 왜? 그러니까 이거죠. 누가 구의역에서 남성이 사고로 청년이 죽으면 테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남성의 죽음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테일을 예, 전테일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혐오 문화가 생기면서. 이런 게 이게 혐오가 아니라고요, 근데? 페미니즘에는 남성 혐오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예전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설문을 하면요, 남성들이 반대율이 싹 다 잡아다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진짜. 그렇게 표현하는 새끼들 진짜. 여성 욕 안 하잖아요. 빡이도네 진짜. 아 진짜. 공동징병제 주장했을 때 예전에는 남성들이 반대율이 여성보다 높았어요. 남성의 남성이 높았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 때만 해도 왜냐하면 그랬어요. 이거 힘든 거 여자들은 못해. 이게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맨박스의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여자들까지 이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보상체계는 사라지는 대신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자리에 잡는 왜 거죠. 굳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걸 견뎌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예전에는 국방에 오면은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고 신성한 국방.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군인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다. 이런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젠 그 문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보상체계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이 갈등에 더해져서 이런 요구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로. 네네. 그래서 그 쟁점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군대 논란에서 공동징병제를 하자. 여자도 군대를 같이 가자. 여자가 하는 말 1번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예, 그렇죠. 여자는 출산을 하죠. 그렇죠. 애기 낳잖아. 여자는 애기 낳잖아. 뭐 이런 이 말 얘기를 하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미 성립할 수는 없죠. 출산은 의무가 일단 아니고 출산을 안 했다고 처벌받지도 않고. 이거 약간 병적인 받아침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가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고.
그 대등한 비교가 불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은 아닌데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출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비논리적인 주장이라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냐면 군대라는 것이 남성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처럼 네. 여성에게 출산이란 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큰 그렇죠. 많은 부담과 네. 희생을 아니, 징어져야 그럼요. 되는 그건 거는 인정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네. 예, 맞는데 그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이제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이 고통받는 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군대 문제는 군대 문제대로 해결될 문제인 거지 서로가 등 깔아놓고 비교해서 내가 출산의 고통을 쟁점이 다르죠. 네, 예. 출산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있으니까 남자 군대 가는 거랑 똑같아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남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마당에 애기 안 낳으면 군대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받아치고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그렇죠. 받아치면. 그러면은 비혼 여성은 군대 네. 갈 거냐? 그러니까요. 그런 네. 식으로 받아 애 안 이게 낳으면 나올 군대 수가 갈 있어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무런 소모예요. 감정 소모. 소모전이죠. 네, 감정적인 그러니까요. 소모전이 되니까 네. 저는 이 주장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 미필자도 피해가 가지 않고 군대도 남성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도 일부는 군대에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필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고 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나 여성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어쨌든 해결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 네, 문제죠. 남성 여성 네. 모두 다 사실 큰 저항 없이 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논란은 사실은 더 이상 여성들도 이 말로 받아쳐서는 안 되고 남성들도 그러면 애 안 낳으면 군대 갈 거냐. 그래 그렇게 너네 출산 받아쳐도 안 문제도 돼요. 해결해야지. 네, 그렇죠. 중요한 문제지. 네. 근데 이게 군대랑 동시에 같이 해결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아까 작가님 말씀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말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붙으면 안 되는 말인데 붙여버리는 약간 이런 감정적인 네, 소모. 소모적인 논쟁이 될 이건 말이 안 수밖에 되는 없는. 것이다. 네. 예. 어쨌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만 힘들 수 없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이런 복수 아니냐. 너네가 정말로 걱정하는 게 국가 안보냐. 니네만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속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남성들은 그래 그런데 왜? 우리가 너네만 가라고 그랬어?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 너네가 내라고 그랬어? 그동안 우리가 냈으니까 같이 내자고 하잖아. 얼마나 더 평등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우리 나오고. 억울해. 우리 억울함이 잘못됐어? 이러는 그걸 거죠.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깔깔깔. 그래서요 깔깔깔. 그래서 깔깔깔 그 근거 있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김신명수 그거 토론- 수임했다고. 토론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네, 그래서요 깔깔깔. 그래서 누가 제가 만든 이제 거예요? 그거? 몰라 나도. 잘 만든 거예요. 왜 고통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의 하향평준화 혹은 고통의 평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네. 이제 어떤 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고통이 또 소멸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멸이 가능해. 그런 고통을 단지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확대시키는 게 고통의 평등주의예요. 네. 근데 군대가 과연 이 상황에 들어가는가? 병역은 객관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지 않죠. 병역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존재 이유가 있죠. 아, 필요하죠. 예. 예. 뭐 전쟁을 억제하거나 그럼요. 예. 뭐 안보나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군대를 없애자고 하는 논리가 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멸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이 그렇죠. 병역이라는 것은 군대가 어쨌든 공공적인 이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이 의무를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소멸될 이유가 없거나 소멸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남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네네. 이 고통은. 그렇죠. 평등화가 아니라 이 고통의 분담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당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이 고통의 분담을 한쪽만 지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네. 거죠. 모두가 하향평준화된 고통을 당해봐라 이거는 그 고통이 하향평준화를 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데 너네도 같이 당해봐라 해서 이거를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군대라는 문제는. 그래서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군역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집단이 있고 부담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을 평등하게 부담하게 되면 고통의 분담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 군 입대자 수가 늘면 복무 기간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고통 분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군 입대 자원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줄어들수록 지금 현재 군역을 부담하는 자들의 불평등은 더 늘어나죠. 증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군대라는 자체는 그렇게 고통의 하향 평준화로 그런 고통의 평등주를 얘기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다. 일단 그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 개념 얘기를 해야 돼요. 군대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이 군대라는 병역이 갖는 고통이란 건 그런 문제다. 라는 전제를 사실 같이 논리적으로 같이 얘기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네네. 그다음 세 번째로 남자가 만든 제도니까 남자한테 따져라. 있죠. 그렇게 이거는 얘기하죠. 네. 있어요. 야, 네, 남자들이 그렇게 만든 건데 네가 너네 남자 왜 따져. 강자한테는 남정남 국가한테는 컨셉인가요? 예. 국가한테는 못 따지고 왜 힘없는 여자한테 군대제도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이 네네. 보시잖아요. 페미니스트들도 그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논의를 같이 하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죠. 이런 식의 표현은 어쨌든 법은 남성의 언어다. 이런 식의 사실은 이즘에 입각한 선동의 언어와 똑같죠. 법은 남성의 언어니까 여성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사법부가 남성이고 다 남성 권력이고 법은 어차피 남성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론의 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죠. 그거 제도는 어쨌든 사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정부와 시민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네. 제도가 그 사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는 거는. 네네. 그러면 그런 제도의 차별성과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 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죠. 그쵸. 근데 그거를 예전에 진보 진영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징병제 폐지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뭐 법학회 이런 데서 징병제 이제 논의해야 될 때다. 그래요.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기사도 쓰고 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녀 공동징병제에 대한 네. 막 취재도 해서 기사도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병제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공동징병제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요청인데 네. 그런 청원을 놓고 남성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싸잡아서 후려치면서 남자한테 가서 얘기해 왜 여자한테 말해? 라고 하는 거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이런 발언이죠. 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는 그냥 감정 소모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적절한 대응책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나온 거 3개 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던지는 만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놀리는 거죠, 이거는 예. 거의. 예. 사실은 뭐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아닌데 예. 그러면 그걸 상대할 때도 그 말은 실제로 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잘라버려야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가서 프라푸치노 사 먹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그때- 잠깐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갈 시간 아니니? 가서 사 먹어라. 야. 스벅 불매 운동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매출엔 타격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없죠. 어쨌든 불면 예. 어떡해요. 예. 그다음에 차별 해소되면 그때 여자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번째. 네 번째로 여성 군역을 남성하고 이제 동등한 대우로 여기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은 여성을 오히려 징병제를 여성 징병을 하는 거다. 예.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성평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군대에 보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평등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 남성들이 혹은 공동징병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평등을 위해 가자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이 그겁니다. 예,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고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가서 성평등 해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차별에 대한 시정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차별은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 있다고 쳐요. 어떤 차별 제도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뤄진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 차별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남성이 군대 가는 거 여성이 공동징병제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 차별이 이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맞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 예. 어떤 이제 주장이냐면 내가 느끼는 어떤 부정의가 있어. 부정의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정되지 않는 한 다른 부정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해도 타인이 부정의에 대해서 비토할 권한을 뺐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 자체가 가진 모순이. 그래서 군대나 출산이 아까 말했듯이 모두 고유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군대든 출산이든 그 문제 자체를 돌파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란 거죠. 둘 다. 네네. 병역은 병역대로. 그럼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차별대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성 차별이 해결되고 나면 군대 갈게. 이거는 사실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게 군대용으로 각계 전투거든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계입니다. 그래서 군역을 평등하게 하는 걸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어떠한 성평등도 이룰 수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 틀린 주장이에요. 그래서 공동징병제에서 해결하려는 부정의는 국방의 의무 부담의 부정의인 거예요. 여성들이 받는 차별의 부정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한 거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군역에 불응하면 징역을 살잖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이 의무 부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는 그 태도야말로 저는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명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면 차별이 해소가 됐다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 있을까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네. 차별이 해소되면 군대 갈게 이 말은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겠다는 되면 얘기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저는. 되면 그건 차별이 해소된 걸로 보고 우리 군대 갈게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억지 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냥 논리도 아닌 논리로 지금 이걸 대응하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제 생각을 한 번만 잠깐 좀 끊어서 얘기하자면. 네네. 그래 이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또 이렇게 물통 뭐 들어주고 이런 얘기하면 또 웃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기껏 하는 얘기가 그거냐 건데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거운 물통을 들어서 이제 물통을 교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러면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다시피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네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안 들어줘. 뭐 물통 되는 거 가지고 뭐 이게 뭐 징징대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도 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 좀 알아봐주고 나 군필이니까 니네가 나 좀 대우해줘. 이거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조롱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조롱의 굉장히 대상을 커요. 만들어버리고 그거 누가 갔다 오래? 그거 내가 보냈어? 그렇죠. 니네들이 만든 법으로 니네들이 갔다 온 거 아니야. 그거 왜 우리한테 또 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진짜 군대라는 게 힘들다. 사실 그렇게 국방임을 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예전에 멋진 일이냐. 그랬으니까 힘든 거 여자들이 어떻게 해 하면서 남자들이 됐어. 그럼 야 나와 있어. 이건 남자가 해야지. 그래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전부 다 아유 저 비응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쩌라고 아유 저 군발이 군무새 뭐 이래 버리니까 아우 진짜 군대 얘기 좀 하지 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좀 하지 마. 뭐 이래 버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을 했는데 사회 나와서 놀림이나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렇죠. 지금 화로 문제는 이게 다가옵니까? 이 불평등한 의무 부담에 대해서 전혀 보상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가산점제 그게 모든 뭐 군필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호봉 인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임금체계도 연봉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남성들이 군대에 간 동안 여성들이 사회에 먼저 진출하거나 혹은 같이 지금 이 취업난 시대에 자신들이 경쟁력을 쌓을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2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없는데 부담은 여전히 져야 되고. 그거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은근히 다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뭐 저희 그치. 형이 ROTC예요. ROTC였다가 장교 이제 백골 부대에 계셨다가 이제 나는데 무릎이 항상 나갔어요. 아이고. 무릎이. 그래서 진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조금 간 넘었는데 비만 오면 진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IMF 터지고 97학번이니까 그때에서 집에서는 막 말뚝을 박아라 막 약간 이런 오히려 군대면 이게 공무원 개념이니까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왔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나오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처남은 발톱이 지속적으로 빠져요. 지속적으로. 군대에서 한번 이게 포병이었는데 한번 찍혀가지고 이게 제 친구도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다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허리 다쳐서 어디 말도 못하고 뭐 네.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그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난 프라푸치노 사 먹으러 가야지라고 얘기. 뭐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그 프로그램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예. 하여튼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진짜 많죠. 많은 많죠. 고통을 경험한 예. 분들이 많아서. 사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저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은 나도 나름 파란만장했어. 형이 몇번 하셨어요? 2년 4개월 하셨어요? 18개월 했어. 형 왜 18개월밖에 안 했어요? 태초의 공익입니다. 아 18방이구나. 예, 18개월입니다. 저는 네. 2년 4개월 했어요. 2년 4개월. 일반 병보다 2개월을 더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괜히 또 이제 군문의 소리 듣겠네.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마요. 2년 4개월이나 했어. 아나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나도.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네. 못하니까. 예. 네,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이 장애인 남성이 사실 여성들하고 같이 그 위헌 소송을 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여성 우대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 대우는 그 성을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문헌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한 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는 간접차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 판결도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여성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 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예, 성별에 의한 했었어요. 판결로 그게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정신상 헌법에 비춰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성 우대냐 아니냐 사실 이 문제보다 군 가산점제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건 현실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성차별 조치로 판결한 사회에서 명시적으로 법률이 이제 남성만 군역 의무를 지고 있는 거를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안 맞죠. 이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얘기를 해야 되고 군 가산점제는 위헌 판정이 났지만 새로운 보상 체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가산점제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시작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작이 네. 언제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원래 시작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가산점이 그렇지는 생기지 않을 것 않았겠죠?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뭘 하면 그럼 되는가? 저는 제일 지금 좀 시급하게 필요한 건 사병들에게 어쨌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사병 병장 임금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병 월급이. 집까지 올랐네. 40만 원이. 네, 많이 많이 오른 했죠. 거예요. 이게 네. 거의 80%인가가 오른 거라고 예. 그러던데요. 근데 물가 대비 사실 예.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그리고 아닌 것 현재는 같아요. 이거를 이제 경년제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고 10.9%가 근데 지금 내가 인상돼서 순간 이게 예.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40만 원, 월 40만 원 받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네라고 하니까 아. 와 슬프다 갑자기. 야, 예. 우리 때는 만 12,000원,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랬어. 12,000원이었대요. 네, 얼마나 12,000원. 들 적게 받았으면 40만 원이니까 야 많이 올랐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만 얼마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세상이. 야. 저는 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군대 지금 최저임금이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이에요. 근데 현재 사병 월급이 40만 원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12만 원씩을 만약에 지급을 해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60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6,720억 원이 들어가고요. 연 네. 8조 640억 원이 이제 됩니다. 음. 그래서 연 8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몇 %까지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언제까지 10,000원 두 자릿수 인상 이런 식의 목표를 걸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몇 년도에는 몇 %, 몇 년도에 몇 % 해서 저는 최소한 100만 원은 이재현님께서 네. 불침범 야간 수당 주냐고. 아 웃기네. 그러니까 야간 수당 줘야지 불침범. 야간 수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2시간 근무가 넘어가면은 아. 52시간 넘어가면 그 나머지 시간대에 대해서는 그럼요.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렇지, 뭐. 최저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몇 년도까지는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보상 체계라도 저는 좀 시급하게 이걸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몸값이라도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여성들에게 사병 지원의 문호를 열어도 여성들도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임금 체계가 갖춰지면 여성들도 당연히
선택의 하나로서 선택지의 하나로서 군대를 선택할 수 그렇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뭐가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군대를 안 가면서 결국은 장교만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잖아. 그렇죠. 왜 여자는 장교가 못 돼 하면서 장교 문호는 열었는데 강제 징집되는 사병 영역만 여성들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하니까 거죠. 예. 네, 그리고 그게 왜 잘못이냐고 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남성들이 뭐 불만이 당연하고 그게 논리가 있는 불만이죠. 근거가 있는 불만인데 중요한 건 이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저는 이제 최저임금. 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롭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이런 보상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가산 좀 안 준다. 아이 뭐 주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그 노동력에 대한 이 노동한 대가는 정말 우리가 치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세요. 생각이 들어요. 예. 여성들이 장교 문호를 열라고 할 때 왜 육사에, 왜 해사에, 왜 3사에 여성이 왜 없냐? 여성은 왜 못 들어가냐라고 했어요. 거기에 여성이 없는 건 문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사병에 징집 대상에 여성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 사회 이상하네. 자체가 예. 시선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딘가에 네. 남성이 있는 영역에 여성이 없으면 그건 문제인데 남성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영역에 여성이 없는 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걸 되게 왜곡되게 바라보고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럼 거기에 여자가 없는 게 이상하면 여기에 여자가 없는 것도 이상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똑같아야 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르다라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니까 네네네. 거기에도 만약 여자가 없으면 그게 또 그나마 논리가 있겠는데 네네네. 그 문호는 열어라 요구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게 지난번 받아들여야 될지. 백토에서 예. 그 김재 그러니까요. 변호사 얘기했던 고위직 여성 할당.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국방부나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장교 비율, 여성 비율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그로 그런 거 쳤어요. 너 어디 학교 무슨 과 나왔어? 이러면 안녕하세요. 카톨릭과 불교학과 나왔습니다. 뭐 이런 개그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너 무슨 뭐 어디과 무슨 대학 무슨 과 나왔어요? 저 이화여대 ROTC 출신입니다. 이게 개그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ROTC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 네. 이게 세상에 이렇게 됐다고요. 요구해서 있어요. 요구해서 네.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여대에서도 요구해가지고 숙대도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여대도 생겼죠. 뭐 그런 그러니까 개그가 있었어요. 이런 걸 이제 목도하는 남성들이 이걸 불평등으로 안 느끼겠습니까? 안 실제 느끼죠. 불평등이고요. 예. 이거는 차별 시정조차 있어야 되고 군대 네, 얘기에서 여기까지만 중요한 얘기하죠. 논리가 예. 차별 비용이라고 여성들이 주장합니다. 여성계에서 이 얘기 지금 많이 합니다. 예. 차별 비용이 뭐냐면 어떤 논리냐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고 데이트 비용을 내고 부양을 전담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남성들이 이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네가 치르는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차별 비용을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논리는 왜 잘못됐냐면요. 비용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치른 대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남성들이 얻는 건 가부장제라는 대가예요. 가부장제 우월적 지위. 그러면 남성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 비용을 치러서 군대를 가고 데이트 비용을 내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네. 너네가 원해서 자초한 일이야. 그 대가야 이 비용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요구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가부장제 철폐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별비용 주장자들은 남성들이 더 이상 이 차별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가부장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라면 남성들이 더 이상 이 차별비용을 못 치르게 해야죠. 그렇죠. 군대 같이 가고 네. 데이트 비용 같이 내고 집안 양육도 같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노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비용을 못 치르게 해서 가부장제를 제발 철폐해야 돼요. 제발 좀 가부장제 좀 없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맞지. 예. 그거를 너네 차별비용 치르고 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장제 철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 아닙니까? 남자가 지켜야 돼. 가부장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군대가. 예. 그러니까 좀 이 가부장제 없애야 돼요. 논리적으로 예. 맞으려면 네. 여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제 철폐를 위해서 네.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상 이 차별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차별비용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할 때 이 차별비용 얘기를 꼭 해야 돼요.